혹시 요즘 잠들기 전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나요? 왜 나는 늘 억울할까? 왜 저 말이 자꾸 떠오를까? 그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속이 울렁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남의 입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칼은 밖에서 날아오는 칼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말의 칼이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얻습니다. 첫째, 상처를 키우는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끊는 방법. 둘째, 분노를 물로 바꾸는 침묵 수행 루틴. 셋째,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 줄이기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익히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삶의 무게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그 말을 수십 번 되감아 보며 나 스스로를 찌르는 행동입니다. 내 안의 상영관에서 같은 장면을 계속 틀어주니 상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전은 재생 대신 정지입니다. 장면이 떠오르면 배를 내밀고 길게 내쉰 다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억울함이 올라온다. 알아차렸다. 이 한마디가 손잡이를 풀어줍니다. 알아차림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파도는 자연히 잦아듭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도 못하고 참으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참는 침묵과 비우는 침묵은 다릅니다. 참는 침묵은 속을 달게 하고 비우는 침묵은 속을 맑게 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오른다. 지금 가슴이 뜨겁다. 사실을 알아차리면 생각의 회전이 느려지고 몸이 느려집니다. 그 틈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전은 사모음 멈춤입니다. 상대 말이 끝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 둘, 셋 숨을 세며 배로 길게 내쉽니다. 셋이 끝나면 아직 말하고 싶으면 짧고 분명하게 확인만 합니다. 내 뜻은 이거였어 하고 끝냅니다. 변명과 공격은 불길을 키우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짚고 갈게요. 심호흡은 실제로 몸의 긴장을 내려줍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신경이 안정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사모음 멈춤은 감정 조절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의 수행이 과학과도 맞닿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실전은 말 줄이기 4대장 정리입니다. 불평, 자랑, 험담, 핑계, 이 넷만 줄여도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아침에 불평 대신 감사 한 가지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햇빛이 따뜻하네, 커피가 향기롭네. 이런 짧은 감사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랑은 내 마음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랑이 올라오면 기록장에 적어둡니다. 나만 보는 칭찬장입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험담은 독처럼 퍼집니다. 험담을 들으면 자리와 주제를 고요히 옮깁니다. 핑계는 책임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늦은 건 교통 때문이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간 계산을 덜 했네. 다음엔 10분 먼저 나가자. 책임을 안으로 당기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 줄이면 사람이 무뚝뚝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실험했습니다. 일주일간 덧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했더니 오히려 주변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줄면 상대의 말이 더 잘 들립니다. 들으면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면 관계가 쉬워집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고민을 다뤄볼게요. 저 사람은 상습적으로 선을 넘는데 계속 침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침묵은 폭력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난 대신 경계를 분명히 세우라는 뜻입니다. 안전선은 명확하고 짧게 선포합니다. 그 말은 불편합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를 지키면 상대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마음이 늘 요동치는 분들께는 이 루틴을 추천합니다.
아침 산문으로 하루 방향 잡기입니다. 첫째, 오늘 나는 불평을 감사로 바꾼다. 둘째, 오늘 나는 반응을 늦추고 호흡한다. 셋째, 오늘 나는 덧말을 덜어 불씨를 끈다. 이 세 줄을 손에 적거나 휴대폰 첫 화면에 붙여둡니다. 밤에는 3줄 점검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불평 대신 감사 한 가지 말했다. 오늘 반응을 늦추고 삼호흡했다. 오늘 덧말을 덜었다. 하나라도 했다면 스스로 토닥입니다. 반복하면 습관은 그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자. 이제 부처님 말씀 불교 명언 반야심경의 핵심을 우리의 하루로 끌고 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이 문장은 나를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남의 입은 내 통제가 아니지만 내 호흡, 내 말, 내 선택은 내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합니다. 불씨를 살릴 것인가 끌 것인가 현실 예시로 더 풀어볼게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흔한 장면입니다. 너는 왜 맨날 같은 얘기만 하니? 이 말은 불씨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나 이 부분이 걱정돼서 그래. 시간을 정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감정의 화살을 걷어들이고 문제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회사에서 흔한 장면도 봅니다. 회의 때 내 의견을 툭 잘라버리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받으면 장작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마저 하고 싶다. 세 줄로 말할게. 첫째, 둘째, 셋째 짧고 분명하게 경계선만 세우고 내려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차 한 잔 들고 가서 차분히 말합니다. 아까는 내가 말을 마치지 못해서 아쉬웠다. 다음에는 3분만 나에게 달라. 상대도 감정이 식었을 때가 가장 잘 들립니다. 한 가지 유머로 긴장을 풀어볼까요? 우리는 종종 마음속 상영관을 하루 종일 돌립니다. 그런데 그 상영관 관람료가 비싸요. 수면 시간, 체력 관계 모두가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상영관 휴관일입니다. 표는 환불이고 마음은 충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억 문장을 다시 붙입니다. 남이 화를 내어도 내가 침묵하면 불길은 번지지 않는다. 남이 험담을 해도 내가 마음을 비우면 상처는 남지 않는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얹습니다.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다. 나는 지혜를 선택한다. 이 세 줄이 오늘의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을 생활로 옮기는 주간 계획을 드립니다. 월요일 감사 열기, 하루 3번 감사 말하기, 화요일 반응 늦추기, 모든 대화에 3호흡 넣기, 수요일 덧말 다이어트 설명 변명 공격 줄이기, 목요일 청취의 날 질문 2개만 하고 더 듣기, 금요일 칭찬 한 스푼 마음에 들었던 점 한 줄 남기기, 토요일 디지털 침묵 알림 잠시 끄고 산책, 일요일 정리와 기도 한 줄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파도 기록하기. 이 루틴이 일주일만 지나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고 한 달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지인들이 먼저 묻습니다.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 미소로 답하세요. 말이 줄었어. 마음이 가벼워졌어. 오늘 일장에서 핵심을 정리합니다. 상처를 키우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반복 재생 습관이다. 재생을 멈추려면 알아차림과 삼호흡이 열쇠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자비의 문이다. 불평, 자랑, 험담, 핑계 4가지를 줄이면 마음밭이 맑아진다. 이 4줄이 내일의 방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자비로 바뀌고 그 자비가 왜 복이 되는지 더 깊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통화 상황, 메신저 상황, 가족 식탁, 회사 회의, 택시 기사님과의 짧은 대화처럼 생활 예시를 촘촘히 넣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3가지가 손에 잡힙니다. 침묵으로 불을 끄는 한 문장, 자비로 경계를 세우는 한 행동, 복으로 하루를 닫는 한 습관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돌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에게 들은 말, 직장에서 겪은 서운함, 친구에게 받은 오해, 그 돌을 쥔 손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내 손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이 말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라 손을 펴서 돌을 내려놓을 권한이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뼈대를 따라 불교 명언의 살을 더하고
반야심경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 줄이 손에 남습니다. 첫째, 내 마음의 침묵을 만드는 호흡 한 법. 둘째, 관계를 살리는 자비 한마디. 셋째, 오늘 부르는 복의 루틴. 이 세 줄만 익혀도 내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침묵에서 시작합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은 끄고 필요한 마음은 켜는 전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내 마음을 차분히 데우고 상대의 마음을 데우는 온도 유지 장치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를 떠올리며 먼저 내 안의 버튼부터 눌러봅니다. 이름은 3정 버튼. 숨, 호흡, 눈, 귀, 그리고 몸. 이 셋을 정리하면 말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숨 정리배를 내밀며 길게 내쉰 다음 짧게 들이쉽니다. 3번만 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호흡은 지금이라는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바닥이 생기면 감정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눈귀 정리. 눈은 상대를 똑바로 보되 흥분에 휘둘리는 눈빛을 내려놓습니다. 귀는 말의 내용만 듣고 억측은 지웁니다. 저 사람의 의도가 나를 해하려는 걸 거야 같은 추측을 멈추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몸 정리. 어깨를 내리고 턱을 툭 떨굽니다. 어깨가 올라가면 말도 올라갑니다. 턱이 굳으면 말도 굳습니다. 몸이 풀리면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침묵을 자비로 바꾸는 말 한마디를 익힙니다. 이름은 짧은 확인 2줄입니다. 내가 들은 뜻이 이거 맞나?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이 2줄이면 대부분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정리 안 하니? 그 순간 심장이 벌컥 올라옵니다. 그러나 3정 버튼을 누르고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확인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내가 무심해 보였구나. 나도 집이 단정하길 원해. 잠깐만 같이 정리하자. 공격은 잦아들고 협력의 길이 열립니다. 회사에서도 같습니다. 상사가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왜 이렇게 늦지? 그 자리에서 핑계를 대면 불이 붙습니다. 대신 짧게 확인합니다. 원하는 제출 시간이 이 시였나요? 내가 이해한 기한은 이 시였어. 다음에는 이 시전에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내 책임을 안으로 당기고 신뢰를 되돌려줍니다. 자비를 넓히는 청취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름은 산무탄 기술입니다. 먼저 묻고 다시 묻고 마지막에 요약해 묻기입니다. 첫째, 지금 제일 불편한 점이 뭐였나요? 둘째, 그 중에 제가 당장 도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셋째,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요. 맞나요? 이 산모든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의 추측을 걸러줍니다. 부처님 말씀은 말이 아닌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려면 먼저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기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움만이 아닙니다. 경계가 분명한 자비가 진짜 자비입니다. 억울한 말을 계속 듣는 자리는 자비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독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문장 하나를 준비합니다. 저는 이 말이 불편합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목소리는 낮추고 문장은 짧게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긋기입니다. 나를 지키면 상대도 죄를 덜 짓습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이제 자비가 복으로 돌아오는 길을 설명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라 습관으로 쌓이는 집입니다. 습관의 벽돌 3장만 매일 쌓아보세요. 벽돌 하나, 아침 감사한 줄 오늘 내게 이미 있는 것. 3가지를 속으로 말하거나 작은 공책에 적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걷는 다리가 건강해.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 이 3줄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벽돌 둘낮에 절제 1가지 불평 한마디가 목까지 차올라도 사모흡으로 내리고 불평 대신 요청으로 바꿉니다. 지금 소리가 커졌어.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때? 벽돌 셋밤의 점검 1줄 오늘 내가 잘한 점 하나를 찾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불씨를 키우지 않았다. 이 한 줄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여기서 팩트를 하나 더 짚습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감사일기와 호흡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길과 부처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이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불교 명언에 자비는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사실을 정확히 보는 힘이고, 사실을 정확히 보려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먼저입니다. 침묵이 자비의 문을 열고 자비가 복의 방을 채웁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도 다뤄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져 외롭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다. 악순환이다. 어떻게 끝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말의 질을 높입니다.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질은 2배로 올립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묻기, 칭찬, 기록. 묻기는 앞서 배운 산모들 쓰고, 칭찬은 사실 하나만 포착해 짧게 전합니다. 오늘 그 옷색이 환해 보여 보기 좋네. 기록은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한 줄을 적는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 그 한 줄을 꺼내면 상대는 놀랍니다. 내 말을 기억해 주는구나. 여기서 관계의 믿음이 자랍니다. 또 하나의 실제 예시를 드립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늘 당신만 이기적으로 구나요? 그 순간 방이 뜨거워집니다. 당신도 늘 똑같잖아요. 라고 맞받아치면 불이 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두가 답답해하네요. 제안 하나만 잠깐 말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을 일주일 시험 운영해보고 다음 모임에서 숫자로 확인합시다. 이 말은 감정을 내려놓고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숫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행동은 길을 엽니다. 가족끼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사이에서는 상처가 더 쉽게 납니다. 더 가까우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대화에는 3가지 합의가 유용합니다. 시간 합의.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쉬고 다시 이야기한다. 표현 합의. 우리는 평가 대신 느낌과 요청으로 말한다. 경계 합의. 우리는 모욕적인 말, 소리 높이기, 과거 소환을 하지 않는다. 이 3 합의를 식탁에 붙여 두세요. 문장도 함께 붙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그래서 방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다. 나를 좀 도와줘.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자. 짧은 합의가 긴 상처를 막습니다. 돈과 건강 이야기는 특히 민감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원칙이 통합니다. 숫자로 말하고 역할로 나누고 일정을 잡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 일정과 비용이 걱정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진료는 일요일 오전에 가면 대기가 짧다. 비용은 이번 달엔 내가 이만큼 부담하고 다음 달은 형이 이만큼 맡아주자. 일정과 비용을 달력에 적자. 정리하면 억울함은 줄고 협력은 늘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를 2번째로 되새깁니다. 이 말은 내 속의 습관을 바꾸면 운도 바뀐다는 선언입니다. 불평 습관을 감사 습관으로 바꾸고, 험담 습관을 청취 습관으로 바꾸고, 핑계 습관을 책임 습관으로 바꾸면 운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인연과 업이 자주 나옵니다. 업은 반복된 선택의 발자국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날도 옵니다. 그날을 위한 비상약 상자를 드립니다. 문장 3봉지. 행동 2알 호흡 1병. 문장 봉지 1. 나는 지금 지치다. 쉬어야 한다. 문장 봉지 2. 나는 나를 돌볼 책임이 있다. 문장 봉지 3. 나는 오늘도 불씨를 키우지 않겠다. 행동 알 1.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다. 행동 알 2. 햇빛을 10분 얼굴에 받는다. 호흡병은 3정 버튼 세트입니다. 숨눈기 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상자만 열어도 마음은 금세 숨을 쉽니다. 다 지인에게 이 연습을 건넸더니 이런 답을 주셨어요. 요즘 혈압이 자주 올라서 말이 거칠어졌는데 3정 버튼을 누르고 나서부터 집안 공기가 다르다. 덕분에 밤에 잠이 깊어졌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돈 안 드는 복, 습관으로 쌓는 복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다시 모읍니다.
침묵은 차갑지 않다. 따뜻하고 지혜롭다. 침묵은 3점 버튼에서 시작한다. 숨을 내쉬고 눈귀를 정리하고 몸을 풀면 말은 저절로 줄어든다. 자비는 부드러움만이 아니다. 경계를 세워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용기다. 복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다. 감사 절제, 점검 새벽돌로 매일 짓는 집이다. 불평 자랑 험담 핑계를 줄이고 묻기 칭찬 기록으로 말의 질을 올리면 관계는 편안해진다. 숫자와 일정으로 문제를 다루면 감정의 불씨가 꺼진다. 이 6줄이면 오늘 밤부터 마음의 계절이 바뀝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길을 평생의 길로 만드는 방법을 다룹니다. 오늘 정보가 좋았다면 1, 싫었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다음 콘텐츠에는 더 재미있는 더 자극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추천 영상을 확인하세요.